그 티나는 인터뷰에 저는 샤인입니다. Journey, another question for you. 혹시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갚는다 이런 속담 알고 있어요? 저 초등학교 나왔습니다. 맞네. 내가 너무 우리 Journey를 과소평가했네요. 근데 Journey 그 천냥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 돈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1000만 원? 천냥이니까 1000만 원? 네. 너무 간단하다. 근데 아니야, 그거 몇 배예요? 6,880만 원 정도. 약 7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말 한마디 하면 7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자, 오늘 이렇게 말 한마디 잘해서 실제로 우리를 더 부자로 만들어줄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예! 이 청량한 마음으로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본인 주화 효과의 김주화 대표님 모셨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화효과 김주화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어렵게 오셨으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까요? 부자 되려면 말 대체 어떻게 해야 돼? 제가 말씀드리면 네네. 우선 돈님 만세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어느 날 통장이 채워져 있네? 그렇지. 이런 거 아마 경험하시게 될 거고 맞아. 제가 사실 최근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네,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또 많이 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와 동시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거대로 따라했는데 돈을 못 벌었다. 자괴감이 든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거꾸로 또 듣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해야 되는 이야기는 그건 것 같아요. 또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계속 도전하다 보면 5년 뒤, 10년 뒤가 우리 샤이니쌤처럼 멋있어질 거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서 Don't stop 이거잖아요. 네. 멈추지 마라. 여기가 끝이 아니다. 발음 달라요. 제가 영어 강사거든요. 저희 주화 대표님한테 지금 배웠어. 아까 제 질문이 어떻게 하면 부자 되는 말을 할 수 있냐는 건데 상대방을 칭찬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거 맞나요? 대표님 너무 신기한 게 네네. 대표님 성함이 김주하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회사 이름이 주화 효과인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 주화 효과가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더 가져다 줄 수 있나요? 정확한 뜻은 그거였어요. 만지니 돈 되네? 저도 라고 한번 하는 만져주세요. 제가 받아갑니다. 사실 그런데 제가 진짜 행복한 순간은 어떤 분이 결혼 생활 19년을 했는데 남편분하고 소통도 안 되고 계속 살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막 이랬는데 그분하고 이제 저랑 한 1년 넘게 보다 보니까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해주셨던 말이 뭐냐면 남편하고 관계가 너무 좋아졌어. 부자의 말센스를 읽고서 생활에 적용하셨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그분이 남편분을 늘 비난하던 말투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일단 알아차리고 바꾸고 나서 관계가 되게 좋아졌던 사례들. 이분이 주변 사람들하고도 언어가 좀 풍요롭다면 그럼 그분들하고도 관계가 좋아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고객하고도 관계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일단 자기 치유가 되고 주변 사람들과 치유가 되고 그래야지 이제 사업적으로도 뭔가 잘 되고 그러면 대표님은 단지 부자들의 언어를 가르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 치유 이런 것까지도 계속 주화 효과를 주고 계신 거네요. 진짜 이 주화 효과가 그냥 돈 벌게 해주는 게 아니네요, 여러분. 짱! 하면 이제 좋아지는 거야. 마음 힐링이 되는 거다. 왜 사람이 이런 게 있잖아요. 저 사람이 좋으면 저 사람이 권유하는 건 난 하고 싶어 이렇게 되니까 맞아. 마음 센스가 곧 말 센스가 되고 고객을 또 두게 되고 마음을 사게 되고 결국 보면 가장 하이 테크닉은 사람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정말 이거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훌륭하십니다. 아니 그냥 보면 조연에서 보면 그렇다고요. 보면 제가 해본 건 아닙니다. 참고로. 대표님 막 조단위 부자까지 만난 적 있어요? 조단위는 사실 막 뉴스에서나 보고 그랬거든요? 30명 조금 넘게 정도의 인원으로 미국에 갔을 때 방문했을 때 거기서 뵀던 분인 거예요. 네네. 그동안 했었던 모든 것들을 저희한테 이제 얘기해 주시고 막 이렇게 해줬었는데 그때 제가 되게 임팩트 있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더 넓은 반경에 더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할수록 부자가 되더라였어요. 우린 대부분 창업할 거야. 커피숍 해야지. 이거 한 잔에 얼마 남지? 얼마가 남겠구나. 그럼 부자가 되겠네를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아예 애초에 시작 자체가 다른 거예요.
전국으로 나갈까? 그렇지. 프랜차이즈가 될까? 아니면 전 세계로 이거 나가게 될까?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 자체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시작할 때가 다르더라고요. 대부분 당장의 것만 남기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당장 당장 이윤이 얼마나. 그런데 진짜 크게 가는 기업들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무료로 더 제공해주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극대화할까 이런 걸 초점을 두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카카오 생각났어요. 문자 우리 뭐 다들 20원 내고 할 때 20원일 때도 있었네요. 맞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멀티 문자... 메시지 더 비싸고. 맞아. 그거를 카카오가 무료로 보내게 해준 거잖아요. 맞아요. 맞다. 그래서 뭐 신약을 개발한 분들 돈을 벌고 맞네.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연동해주니까 그 돈을 벌고 그렇지. 그러니까 당장 내가 작은 거를 이윤을 볼 것에 포커스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나 재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좀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지 않을까. 이거 약간 홍익인간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거. 부자가 되고 싶다면 안, 불, 못 이거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대표님께서. 네. 뭔 소리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선생님이 어느 날 어떤 섬을 하나 인수하게 된 거예요. 섬을요? 섬? 네. 아일랜드? 근데 거기가 빚이 60억인 거예요. 갔더니 막 쓰레기 더미가 막 네네네. 쌓여있고 소주병 막 이렇게 쌓여있고 막 그러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걸 인수하게 된 거예요. 오케이.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흑자로 돌릴까요? 쓰레기를 이렇게 뭐 이렇게 예쁘게 해서 팔아야 되나요? 그거를 고민했던 똑같은 분이 계셨던 거예요. 아, 실제로 이게 누구한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남이섬입니다. 진짜요? 근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네. 안불못을 얘기하지 말아였어요. 안 돼, 불가능해, 못해. 예를 들면 아까 정말 정확하신 게 역시 달라. 딱 그 얘기 하셨잖아요. 소주병을 그럼 이렇게 해서 팔아볼까요? 막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힌트가 있는 게 소주병을 잘라내기도 하시고 이러면서 조형물을 막 만들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 것들 막 하면서 사람들이 계속 사진 찍고 싶은 공간들을 만들어내고 그렇지.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왕관 쓰려는 자 무게를 견뎌라. 아, 우리 이거 뭐 오늘 계속 이거 아주 그냥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든 아니면 잘 되려고 하고 있을 때든 항상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건 안불못을 이야기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주변 분들의 조언을 얘기할 때 항상 어떻게 하면 되게 하지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분은 안 된다 그러구나. 그럼 된다고 하는 사람 또 누구예요? 나타나 보세요. 이렇게. 그렇네. 대표님 보니까 잘 될 수밖에 없네요, 정말.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또 여러분 이거 질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돈 버는 사람들 말센스가 뭐가 달라요? 네. 이거 영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오. 그 기업이 1년에 연매출이 한 1조 4천억 정도 됐었어요. 기업가분들 앞에서 연사님으로 섰던 거예요. 누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었죠? 근데 그랬을 때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 제품이 쓰레기라서 가능했다고. 와! 아니, 자기 회사 제품에 대해서? 예. 분위기가 좀 딱딱했기 때문에 재밌게 하려고 웃기게 하기 위해서 셀프 디스를 잠깐 했던 거예요. 네네네네. 그 유머를 잠깐 던진 건데 그게 이제 일파만파 커져가지고 결국 파산 직전까지 가게 됐었던 사례가 있어요. 그럼 말을 정말 세심하게 잘해야 되는데. 네. 그거랑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네네. 야 나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죠. 압류.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걸로 돼서 지금 업계 1위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 말 한마디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소개팅 할 때도 보면 네네. 저기 나와주셔서 정말 대단히 영광이었습니다 이래버리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막 이러면서 그 다음 만나기 싫어지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헤어질 때 뭐가 제일 재밌으셨어요? 지금 대답 안 하셔도 되니까 이따 양치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 양치할 때 누구 생각하게 되게요? 소개팅남. 심어놓는 거죠. 대박. 오늘 뭐가 제일 재밌었지? 아 그래도 요건 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 라고 하는 걸 떠올리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었던 분으로 기억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사업하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로 오늘 바쁘셨을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뺏으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내 바쁜 시간을 뺏은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어머나, 그거 의뢰이 근데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말이잖아요. 근데도 그게 사실 안 좋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네. 더 좋은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네. 예를 들면 오늘 뭐가 제일 유익하셨어요? 어떤 게 제일 도움 되셨나요? 저도 오늘 같이 너무 즐거웠다고 그냥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주면 그래도 하나 정도는 사람이 떠올리게 돼 있거든요. 맞네. 그럼 나 오늘 되게 이런 거 유익했던 것 같아. 그래. 네. 이게 사람이 말해주는 거에 따라서 제 사고가 이동하네요, 정말. 제가 특히 강의하시는 분 중에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제가 좀 미숙한데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오늘 좀 떨리긴 하는데 여러분 좀 재미없어도 재밌게 들어주시라고 막 이러면 아니, 재미없는데 어떻게 재밌게 들어! 이러면 그냥 처음부터 재미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안 가요. 그런 말 한마디에 따라 그 사람의 생각의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구나를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거? 지금 돈님만세에서 제가 찍은 걸 1편부터 보면서 내가 무슨 부정적인 말 한 거 없나? 감성의 시간을 담아야 되겠다. 자, 이제 또 여러분 궁금해 하실 만한 질문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자체가 협상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이 협상 말만 들어도 사실 너무 어렵거든요. 그 협상할 때 뭐 어떤 팁이 있나요, 대표님? 첫 번째는 내가 어필할수록 상대방을 더 도망갈 거예요. 장난처럼 시연을 해요, 강의 때. 제가 남자분한테 다가가서 혹시 저랑 결혼하실래요? 처음에 예 이래요. 그렇죠. 돈 제가 벌어올게요. 뭐지? 집안일 제가 한다고요. 뭐지? 망치질 같은 거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저랑 사람만 주세요. 그럼 이 남자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나? 큰 흠이 뭔가 있구나. 네, 그렇게 예. 느껴버리잖아요. 예. 똑같아요. 상품을 뭔가 권할 때도 내가 자꾸 권하면 권할수록 하자가 있는 상품인가? 흠이 있는 상품인가? 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이야기들은 중간중간 들어가주는 게 클로징률이 달라질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전제가 된 거를 얘기로 한다면 사람들은 벽을 금방 허물 수 있어요. 카사노바 오빠의 아들 보면 이런 거 하잖아요. 여성분 만나서 가위바위보 내가 이기면 내가 2차 쏠 거고 네가 이기면 네가 2차 쏘는 거야. 어차피 2차를 간다는 건데요. 2차가 전제된 말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영어를 가르치시잖아요. 네. 학부모랑 상담할 때 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정말 좋아요. 아이가 성적이 이렇게 오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필만 한다면 상대방은 제가 생각해볼게 하고 전화를 끊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잘 따라오실 수 있겠어요? 하시게 되면 이런 거 하실 거고 이런 걸 제가 미션으로 드릴 건데 잘 따라오실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은 그 미션에 대한 포커싱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 숙제가 좀 많나요? 막 이러면서 하루에 제가 이 정도는 시간을 낼 수 있는데요. 이 말은 뭐겠어요? 이미 하겠다는 게 전제된 말인 거예요. 그렇네요, 네. 나 지금 적고 있어. 와, 이거 완전 꿀팁인데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자기 스스로 결정하게 할까? 이게 모든 거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센스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할 사람이 안 하기도 하고요. 안 할 사람이 할 확률이 높아지기도 하고. 제가 이제 영어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마케팅 거의 전문가분이 계시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미팅 잡아야 되는데 월요일 2시가 좋으세요? 화요일 3시가 좋으세요? 저랑 미팅 하실 수 있으세요? 이게 아니라 시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이제 막 이해됐어요. 네. 일상에서도 너무 좋은 게 데이트를 신청할 때도 혹시 강을 좋아해요? 산을 좋아해요? 이렇게 그럼 대답할 수 뭐 하나 선택할 수밖에 없어. 예.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그 사람 머릿속에 그대로 생생하게 심어주는 게 마케팅이에요. 이렇게 하면 확실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협상 예. 잘하실 수 있겠죠. 대표님, 그럼 이것도 요즘에 이제 취업도 굉장히 핫한 키워드잖아요. 네네. 면접 어떻게 해야 하면 면접 잘 봐요? 저는 면접 보실 때도 제 면접관분에게 이득 제시가 되길 원해요. 아니, 면접하는 상황에서도? 제가 들어감으로써 여기에 이런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 사례인데요. 영상 편집하는 분 구합니다 해서 제가 면접을 보잖아요. 그럼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저희 영상을 안 찾아보고 와요. 그럴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저라면 이미 기존에 영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 정도는 우리가 찾아봐야 될 거잖아요. 그럼 그걸 찾아보고 나서 요런 건 되게 재밌었다. 요런 걸 조금 더 추가하면 더 재밌어질 것 같더라. 저는 이런 걸 트렌드 삼아서 이렇게 되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걸 어필을 해주면, 이득 제시를 해주면
싫으면 그걸 구현해낼 수 있는 분이 제 앞에 앉아 있는 거기 때문에 아, 네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잘하고 있는 강점을 좀 더 어필해 준다면, 예를 들면 저는 영상을 이렇게까지 내가 성장시켜 봤었다, 구독하고 있는 채널이 이 정도 되는데 요분 스타일이 우리 대표님이랑 맞을 것 같더라 와. 라고 한다거나 이런 걸 만약에 브리핑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은 몸값이 달라지실 거예요. 듣고 보니까 너무 당연한데 사람들이 안 하고 있었네요. 되게 놀란 게 면접 가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도 너무 많이 하고요.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어요? 그것도 알고 싶어요. 저는 그걸 꼭 물어봐요. 네. 본인이 생각하는 장점 3가지, 아. 본인이 생각하는 단점 3가지가 뭐죠를 꼭 물어봐요. 어. 그럼 장점은 얘기하시는데 단점은 거기서 하지 말아야 될 얘기예요. 저는 상사분이랑 조금 트러블이 있었어요. 전 회사 대표님은 좀 이상한 분이셨어요. 아, 진짜?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분의 성향이기 때문에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 게 제가 다음 대표일 수 있거든요. 그러네. 맞네. 아, 그러면 제가 그냥 조언만 드리고 이제 돌려보내긴 해요. 그 언어가 그렇군요. 네, 정말 중요해요. 근데 많이 간과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여러분, 요런 면접관 만나면 조심하십시오.